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혼 관련 썰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지금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뒹구고 있는 여러가지 결혼에 대한 학설을 총망라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설거지론부터 최근 이슈가 되는 마통론까지 무려 이 결혼에 대한 학설이 12개나 있습니다. 12번까지.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내피셜 같은 글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썰 풀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훑어봤는데, 이거 나는 현실의 종목이 가능해요. 무시할 만한 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제가 차례차례 또박또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거지론. 가장 아름다운 20대 시절, 알파남과 문란한 관계를 맺다가 결혼 정년기에 안정된 직업의 베타남을 찾음. 알파남이 돌려먹은 그릇을 베타남이 설거지를 했다고 설거지론이라 부름. 2번, 도축론. 한국 결혼제도상 이혼 시 남성의 대상과 향후 수익, 연금까지 모두 여성에게 할당돼 이혼 사유가 여성의 기책이더라도 무관. 이에 남성 입장에서 결혼을 자기 발로 도축당하러 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도축론이라 부름. 3번, 타이타닉론. 영화 타이타닉에서 여주인공은 한평생 본인을 부유하게 먹여 살린 남편이 아닌 젊을 때 배에서 하룻밤을 같이 보낸 알파남을 추억함. 4번, 마통론. 일명 마이너스 통장. 한국 여자 혼수는 왜 3천만 원이 국룰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고찰 결과로 중소기업 경리에게 또 마통한 돈은 3천만 원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 여성이 경제권을 중시하는 이유와도 연결지어 해석한. 5번, 베트남론.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이혼율 통계의 바탕으로 도출됨. 6번째, 6번, 이누야스연. 베트남 여자 살 바에 차라리 개를 사라는 한국 여성들의 비웃음을 관찰하여 얻은 추가 고찰 결과. 시면이자 판도라의 상자. 참고로 수의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 함. 개 키우는 여자 걸려라. 특히 개연견. 브루셀라병 창조. 7번, 선부유전론. 가문유전. 여성이 젊은 시절 타인에게 받은 유전자가 나중에 배우자와의 자식에서 일부 발현된다는 이론. 동물 실험으로 검증된 적은 있으나 인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음. 윤리적 사유로 검증을 못하고 있음. 8번, 586 딜러론. 결혼 정년기 딸을 둔 부모를 중고차 판매상에 빗대는 말로 중고차를 마치 새 차인 것 마냥 포장하는 것을 비판. 9번, 한여론. 여성 조직 내 권력구조 관점에서 분석한 설거지론. 여성 집단 내 서열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게 됨. 남자들의 궁부문을 비하하는 것은 여성무리 내 기울이 심하기 때문이며 여성은 도태에 대한 두려움이 커 도태남이라고 공격한다는 이론. 10번, 스탑 널커론. 내 여자는 다르겠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결혼 후 돌변, 임신 후 돌변, 출산 후 돌변으로 정리됨. 11번, 우영우론. 노산, 낙태, 성병, 마약 등으로 인해 기형아 출산율이 20%가 넘는다는 통계에 기반한 이론. 파생 단어, 우영우 팩토리. 12번, 썩은 귤 상자론. 2030 여성 전체의 사상이 불순한데 굳이 썩은 귤 상자에서 깨끗한 귤을 찾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론. 국제결혼을 장려하는 맥락이라고 적어졌습니다. 많은데 물론 약간 어거지도 있다 읽어보니까. 뭐 설거지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너무 국룰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설거지로는 현재 진행형이죠. 네, 현재 진행형. 어떻게 보면 취집의 국룰이죠. 취집을 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 네. 사실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해야 돼. 자존심 상해야 돼요. 이걸 뭐 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저런 취급을 당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 나오냐 하면 남들이 생각보다 이 인원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동물이에요. 남자들이 신뢰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설거지로는 이미 현실에서 많은 사례 접목이 되었고 제 사연으로도 몇 번 많이 소개드렸잖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그러면 이건 현실에 통용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 설거지로 인해 신뢰도 없다는 얘기는 현실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이제 남자 혼자의 능력으로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배우자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축론, 제가 얘기했던 이 한국 이혼 그 제도의 굉장히 모순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 남자가 집도 해오고 대부분의 어떤 비용을 다 지불하는데 왜 이혼할 때 반반이 되는 건가? 그냥 재산만 반반이 아니라 버는 돈도 반반, 연금까지 반반. 그래서 최근에 황혼이혼이 늘어났다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황혼이혼. 우리나라가 지금 황혼이혼 일어나고 있어요. 황혼이혼은 뭐냐 하면 애를 다 키우고 나서 애가 성인 되고 나서 앞가림할 때 되고 나서 보통 그때 되면 이제 부모님 나이가 환갑이 다 돼가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정년퇴직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그때 가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재산분할 발등하고 연금도 발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류의 이혼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좋은 거죠? 어머니 쪽이 좋은 거죠. 순전히. 자, 타이타니 이혼. 이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 결혼했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내가 연애했던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거야.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남자 입장에서도 자기 첫사랑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합니다. 이거는 뭐. 알파남을 추억한다. 야. 이게 가장 핵심적인 4번. 4번이 참 골 때리네. 마통론. 항공제자 호수는 왜 3천만 원이 굽느니까. 중소기업 격리에게도 마통한다는 3천만 원 제공되기 때문에. 이게 내가 봤을 때 간수위의 기행기 경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경. 이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간수위의 기행교공 경까지 들어갈 것 같아. 아니 웃기게 그렇지 않나요? 3천만 원도 마통인데 어떻게 돈을 맡깁니까? 돈을 어떻게 맡겨요? 이제 내가 봤을 때 경제권 여자분들이 돈 모은 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면 결혼 못 한다는 거야. 이게 아킬레스 건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남자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할 때 돈도 없는데 경제권을 달라고 하면 뚫어봤더나 마통을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이거 고소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결혼제도에서. 이거 충분히 사기죄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죄. 왜냐면 상대방이 기망한 거잖아. 기망을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물적인 이득을 취한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마통을 들어보다 사실 몰랐다가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면 이거 혼인무효성도 할 수 있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혼인무효가 되고 만약에 이게 이혼 사유가 되면 위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완벽한 유식 사유가 돼버리면 재산 분할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 이렇게 결혼했다가 나중에 분할도 못 받고 그냥 빈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남자들 만약에 이혼 사례 만들어서 유책 사유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냐 이거 애초에 배신 때린 거잖아요. 이거는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아마 이거 얘기 듣고 걸릴까봐 벌벌 떠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원어플링 아주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잘 왔어요. 베트남론.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 사실 지금 베트남 결혼이 굉장히 대수가 되고 있죠. 국제 결혼을 이제 대항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길가에 가보면 베트남 아가씨들 이렇게 볼 수 있어. 여자분들도 이분들을 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못 산 날에 왔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지금 출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출산을. 남들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한국 여자 살면서 재산 뺏길 바에 그냥 얘네들한테 용돈 줘가면서 나라에 돈 붙여주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베트남 여자들 결혼하면 출산율에 기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보통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 한 명만 놓는 경우 잘 없어요. 2명, 3명씩 놓더라고요. 이것도 확실히 좀 차이가 큽니다. 이게 앞으로 이 결혼 사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여자들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혼 시장에서. 지금은 경쟁력이 뭐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겠지만 국제경이 대중화되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분들이 가정 형성하는 숫자가 늘어지면 밖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좀 묵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누야스런. 개를 사라.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 중에 개나 고양이 키우면 이것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개나 고양이. 여자분들 개, 고양이 많이 키우죠.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많아. 능력이 안 되는데. 개를, 고양이 키우는 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남의 집 월세 살면서 개, 고양이 키우겠다고 하면 사실 나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봐. 그 월세 살면서 월급도 별로 많지 않은데 밖에 나가 커피 사 먹고 할 것 다 하고 개 사료값에다가 병원비까지 지불하면 돈을 언제 모읍니까? 오히려 내가 빈깡통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킬레스 건이 됩니다. 이거 개고양이 키우면 앞으로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원룸에서도 개고양이 키운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기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고양이 키우는 것 자체가. 남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도 비싼데 여기다 밥까지 시켜 먹고 개고양이 키우면 뭐하는 돈도 없겠네. 마통 뚫은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남자들은 능력이 안 되면 잘 안 키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거든. 개고양이 키우는 거. 확실히 여자분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훨씬 더 많아. 근데 그런 공동 주거지의 개, 고양이 키우겠다는 것도 사실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생각밖에 안 가요. 민폐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아닌 남의 집 월세 살고 거주하면서 거기에 개, 고양이 키우면서 냄새 배기고 소음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이거 분명히 여자분들 개고양이 키우면 이게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선부유전론. 점을 시전 타인에게 받은 유전자가 나중에 배우자 사이에서 일부 발현. 이거 그거 아니야? 유전자 값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웃겼어. 568 딜러론. 568 딜러. 어떻게 딸가지 부모님이 이제 그냥 중고차 딜러랑 똑같은 직을 받냐. 진짜. 이게 제일 골 때렸어. 내가 아까 읽으면서 웃음을 참았거든요. 이게. 결혼 전형에 따르던 부모를 중고차 판매상에 빗대는 이미지가 바닥이네. 이미지가 바닥. 중고차를 봐지 새 차인 거 마냥 포장해. 사기잖아. 사기. 아니 사기꾼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게. 그 듣고보니 그렇네. 자기 딸이 비싸게 결혼시장에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싼 값 주고. 그렇게 비싼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뭐냐 하면 그 자동차로 치면 중고차 사고 경력이 이미 많이 있어. 중고차 사고를 이미 4번 냈어. 차가 거의 뭐 겉으로 멀쩡하지 거의 뭐 깡통이나 마찬가지야. 움직이는 시한폭탄이에요. 근데 그런 차를 이제 순진한 어떤 고객들한테는 이거 새 차입니다. 이거 방금 나온 차인데 운이 좋으셨네요. 이거 3,500만 올라왔는데 지금 구입하면 3,400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지. 야 진짜.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가만 생각해보니 그렇네. 결혼 정년기에 따르신 586 부모님들 그냥 중고차 딜러분 허위 매물 딜러분하고 짝지어 주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은데. 둘 다 허위 매물인데 잘 됐네요. 허위 매물끼리 만나면 잘 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제 멀리 찾지 마시고요. 저기 인천 부평이나 저기 멀리 가시죠. 예,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매물의 성지 아닙니까? 허위 매물 성지. 예, 그쪽 가서 그 서양이 맞는 사람끼리 짝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멀쩡한 사람들 신세 망치지 말고 그쪽으로 다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여돈. 여성 진단의 서열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나 진짜 여자분들이 생각이 좁은 게 남자는 안 치열합니까? 남자가 더 치열해. 솔직히 여자가 치열하다고 하는데 남자 치열한 거에 비해 솔직히 별거 아니지 않나? 아니 솔직히 이거 솔직히 툭 까고 얘기합시다. 여자가 아무리 치열했다 하더라도 남자를 사는 이 정글반 할까? 남자는 강하지 않으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아요 이게. 남자들만 있는 곳은 강하게 기본 메타로 깔려 있어야 돼. 멘트까지 써야 되고. 아니 여자만 치열하고 남자는 안 치열합니까? 참 진짜. 솔직히 여자 쪽이 얼마나 있다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남자의 궁금을 비한다고요? 참 정신 상태 참. 스탑 널커런. 내 여자는 다르겠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이게 요즘의 대세죠. 스탑 너커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스타로 아까 얘기했는데 스탑 너커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럴커를 이제 보통 마린 메딕 같은 그런 유닛 잡으려고 하잖아요. 테란전에서. 저그 테란전에서 테란이 이제 바이너지 올 때 그 길목에 이제 지나칠 거 아니야. 미리 이제 버로를 한 다음에 매복하는 거죠. 매복하고 그 럴커를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스탑을 계속 눌러가지고 푼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럴커를 있잖아요. 버로한 다음에 이제 어택을 멀리 있는 건물에 찍는 거야. 강제 어택으로. 그러면 럴커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못 때리잖아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격 안 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프로게이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프로게이머들이 럴커를 이제 버로 시켜놓고 상대방 건물 멀리 있는데 있죠. 거기다가 어택당을 찍어놔요. 사거리 길기 때문에 공격도 못 할 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두고 있다가 마링메딕이 그 길목을 지나가서 뭉쳐있을 때 그때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토 케첩을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자가 이제 남자 사귈 때 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그런 여자는 달라. 나는 결혼하고 나서도 애 키울 거야. 열심히 살 거야. 직장 다닐 거야. 그렇게 개념인 척 하다가 이 결혼하고 나서 돌변, 임신하고 나서 돌변, 네, 돌변하는 거죠. 이건 뭐 여자가 아니라 럴커 아닙니까 럴커? 네. 이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히드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드라가 어떻게 된 게 히드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납니까? 안 그래요? 히드라 아닙니까 이거? 전생이 히드라 아니야? 히드라? 야, 우영우론 노산, 낙태, 성병, 마약 등으로 인해 기형아 출산율이 20% 넘는다는 통계에 기반하니요. 사실 이게 여자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여자분들은 출산을 할 거면 최대한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 말 있죠? 어머니나 이제 주변 어른분들이 결혼할 거면 일찍 해라.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출산의 기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나이가 많은 말수록 굉장히 산모 건강도 안 좋고, 태아를 출산했을 경우 노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임신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그런 장이후나 불치병 같은 기형아를 출산하는 게 높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겁니다. 특히 여자 나이 35세에 넘어가서 노산했을 경우 이 기형아 출산율이 급속도로 올라집니다. 이거는 보건복지에서도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35세 넘어간 여자와 이제 결혼했을 경우 출산이 어려울 수 있고 좀 건강하지 않은 태아를 이제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것도 염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이게 우리나라 남자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거든요. 일본도 이제 여자랑 결혼할 때 이 나이를 따지는 게 있는 겁니다. 일본은 더 따져요. 일본은 30 넘어가면 사실상 결혼이 아예 힘들어요. 일본 사회는. 지금 현재 일본 사회는 여자 이제 초혼 나이가 엄청 빠릅니다. 27, 8에 웬만하면 다 합니다. 여자들도 이걸 알고 있어요. 일본 여자들은.
나이가 차버리면 임실이 힘들고 이런 기형아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초혼 나이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임신 나이도 빠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썩은 길상전원. 이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걸 길상자로 비교할게요. 길상자를 깠어. 길상자를 보면 몇 개 샘플을 꺼낼 거 아니에요. 한 3개 꺼냈어요. 먹으려고 4개 꺼냈는데 다 썩었어. 먹을 4개 꺼냈는데 그 중에 3개가 썩었어요. 그래서 3개는 버려. 버리고 나서 다시 손가락으로 넣어서 한 움큼지에서 꺼냈는데 6개를 꺼냈는데 4개가 썩었어요. 그러면 그 길상자는 볼 필요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다는 겁니다. 반품을 시킨다거나. 이해가 되시죠? 이걸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왜 귤 주문하면 박스로 올 거 아니에요. 오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귤 같은 거 먹을 때 하나만 까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으로 최대한 많이 움켜져가지고 토익 그래도 움켜져가지고 4-5개 꺼내오잖아. 그럼 볼 거 아니야. 샘플을 꺼내가지고 뭐야? 에이 뭐 이런 게 나와. 그럼 버리고 다른 거 다시 꺼내잖아요. 또 넣어가지고 꺼내요. 근데 꺼냈는데 몇 개 더 썩었어요. 에이 안 먹어 씨. 귤부 이딴 거 주문했어. 요 주문한데 어디야? 반분 시켜야겠네.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거를?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거를? 야, 양심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썩은 규산자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현재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학설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웃긴 것도 있고 현실성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1번, 2번, 4번, 5번, 8번, 10번, 11번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9번하고 7번, 6번은 좀 오버하는 게 있긴 한데 적어도 설거지론, 도축론, 마통론, 베트남론, 568 딜러론, 스탑널커론, 운영으로는 어느 정도 현실에서 접목이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남자분들은 과연 결혼 시장에서 적극적일지 아니면 결혼을 포기하게 될지, 제가 봤을 때는 결혼에 대해서 좀 포기하고 단념하거나 아니면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솔직히 여자분들 입장에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점점 취집이 어려진다는 증거예요.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